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이제 IB 바이올로지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될 김선우 담임쌤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제 소개 간단하게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IB 바이올로지 그리고 IB 케미스트리 과목을 전담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마스터프랩 온라인 강의 사이트죠. 인강 사이트에 제 IB 케미스트리는 현재 이미 올라와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IB 바이올로지도 강의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제가 수업을 해온 과목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려보면은 IB 바이오캠 그리고 IB 바이오캠 그 다양한 과정에 있어서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 강의를 둘 다 계속해서 해왔어요. 특히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실 분들께서는 IB에 특히 좀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IB랑 연결이 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과정이 IGCSE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IGCSE에 대한 내용도 조금 뒤에서 언급을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IB 바이올로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IB 바이올로지는 양이 일단 너무 많고 되게 무서운 과목이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고 있을 텐데요. 워낙에 양이 너무 많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용이 어렵기도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그 절대적인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이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지만 그 과정이 또 너무 괴로워버리면은 가다가 끝까지 못 가고 이제 약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최대한 그래도 그나마 공부를 좀 재밌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공부를 잘 끝내기 위해서는 전략만이 살 길이에요. 이 전략이라는 것이 뭐 되게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태까지 긴 시간 동안 수업을 많은 학생들과 해오면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또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설명 영상에서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제 강의 특징과 교재 소개 먼저 해드릴 거고 2번, 3번 제가 묶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IB 바이올로지 Year 1부터 Year 2까지 로드맵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또 뭐 저의 경우에 이제 인강이랑 강의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뭐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저를 최대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부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활용 방법들도 질문이 워낙 많이 와서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IB 바이올로지 여름 특강 수업 시간표와 상세 계획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제 강의 특징 그리고 뭐 교재 소개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뭐 IBO 가이드, 공식 가이드에 나온 커리큘럼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죠. 거기 보면 상당히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학생 여러분이 아셔야 할 내용, 그리고 이제 요런 주어진 상황에서는 어떤 예시로 연결을 시켜야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문제가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지 그런 힌트들이 되게 상세하게 나름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제가 숙지를 하고 저의 강의 커리큘럼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IB 공식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IB 학교들에서 상황이 이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진도를 나가는 순서라던가 이제 수업을 하시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제 1년에 되게 강의 시간이 굉장히 많은 강사에 속하는데 사실 이게 몇 년 전 기준이라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게 계산을 따로 해보지는 않았어요. 최근에는. 이게 한 1, 2년 전 기준인 것 같아요. 1500시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만났겠어요. 이때 다양한 학교들의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다 이제 피드백을 받고 소통을 하고 하면서 저에게 쌓인 빅데이터 이거를 제가 다 소화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탁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조금 이제 수고를 덜어서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제 자랑인데 현존하는 IB 텍스북, 뭐 저의 경우 이제 바이올로지랑 케미스트리 다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부터 모든 자료들을 다 축적을 해가지고 굉장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텍스북 출판사별로 진짜 누가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죠. 마이너한 출판사 책이랑 뭐 서머리 가이드 뭐 온갖 게 다 있어요. 저는 또 기출문제 물론이고. 자, 그래서 이거를 쌓아두고만 있느냐? 아니겠죠. 이거를 맨날 비교하고 분석하고 해서 저의 자체 제작 교재에 그대로 각 교과서별 장점만 다 담아서 뽑아서 교재를 만듭니다. 네, 그래서 자, 제 교재에 가독성, 섬세한 그림 알찬 구성, 시험 문제, 적중. 자, 요런 것들을 저의 교재의 자랑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험 문제 적중이라는 것은 제가 교재에 담은 뭐 예시 문제들이라던가 주어진 개념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 학생들이 선생님 학교 단원 시험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 선생님이 강조한 거 그대로 나왔어요. 하는 게 되게 여태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점수가 조금 바이오 어려워하던 친구들도 정말 정리를 잘 하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더라고요. 점수를.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왜 다니쌤일까? 일단 먼저 앞에서 빠르게 말씀드렸듯이 제 자료들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IB 케미스트리 텍스북, 그리고 여기 IB 바이오 뭐 텍스북도 출판사별로도 있지만 같은 출판사에서도 다양한 뭐 랩에 관한 지침서 아니면은 뭐 스터디 가이드 아니면은 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커맨드 텀 같이 문제 풀 때 요령 같은 거 정리한 것도 있고 되게 여러 버전의 책들 그리고 각종 자료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그래서 제 블로그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다니쌤 블로그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책별로 뭐 가독성, 직관성, 뭐 편의성 또 이제 강조될 부분이 충분히 강조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교재별로, 교과서별로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저의 취미예요. 이 교과서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교과서들이죠. 뭐 옥스포드, 피어슨 또는 뭐 바이오의 경우는 뭐 호덜스라는 책도 되게 유명한 책인데 다양한 책들이 있고요. 되게 좋은 책들인데 분량을 보시면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내지는 1000페이지까지 되는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교과서를 다 읽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그래서 제 교재에서 이런 각 교과서의 장점들을 뽑아서 최대한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왜냐면 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 교과서가 정말 좋지만 또 이거를 보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또 이제 스터디 가이드 같은 거는 좀 요약본으로 나온 건데 그거는 왠지 그거만 보기에는 좀 찝찝할 거야, 아마. 찝찝하고 좀 왠지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장점들을 모아서 이제 교재를 만들었고요. 뭐 문제들도 제가 요거는 이제 사실 케미스트리 문제 화면이에요. 근데 바이오도 요렇게 똑같이 단원별, 세부 개념별, 유형별, 난이도별 개념에서 문제 연계를 최적화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교재에 다 문제를 담았고요. 자, 그래서 제 IB 바이오 자체 제작 교재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PPT 화면이고 이게 이제 인쇄본으로 수업을 들으실 여러분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또 자랑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하는 상황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자세히 네, 설명을 다 담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IB 바이올로지 과목을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가졌으면 싶은 학습 마인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Year 1부터 Year 2까지 IB 바이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이제 제가 만든 로드맵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IB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양이 너무 많아요.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비교를 좀 하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고2,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표적인 코스가 IB 아니면 AP죠. 근데 AP바이오도 되게 무서운 과목이다, 되게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AP바이오는 최근에 심지어 이제 개정이 되면서 범위가 또 줄기도 해서 이 IB 바이올로지 하이어 레벨 기준으로 두 범위를 비교를 해보면 IB 바이오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이 AP 바이오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의 2배 내지는 3배까지도 돼요. 왜냐면 뭐 단원 구성은 IB 바이오에서 몇 단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그 추가되는 단원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똑같은 단원을 배워도 IB에서는 관련된 실험을 자세히 배우고 디테일한 개념, 섬세한 개념, 세부적인 것들을 정말 다 알아야지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좀 가르치기 때문에 양이 많죠. 근데 양이 많은데 그 대신에 학생들이 그걸 열심히 성실하게 소화를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이거를 가지고 있다면 시험 문제에서는 엄청나게 막 꼬아서 내거나 응용을 하거나 그런 스타일의 문제는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성실히 한 친구들이라면은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응용 문제들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 앞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있는 힘껏 이 내용을 흡수를 하고 시험 때는 그냥 편안하게 여태까지 배운 거를 마음껏 다 쏟아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힘껏 흡수하자. 이 과정이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개념을 이제 열심히 봐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좀 기억을 하셔야 하는 순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기본 틀을 제대로 잡고 시작을 해야 돼요. IB 바이오가 워낙 내용이 이만큼이 많은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개념 하나하나 세부적인 걸 다 보려고 하면은 가다가 이제 길을 잃는 거죠. 이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될 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굵직한 단원별로 이제 꼭 나오는 키포인트들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 틀을 일단은 잘 잡아놔야 돼요. 자, 보통 이제 제가 앞에 조금 전에 시험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뭐 페이퍼 1은 객관식 문제, 그리고 페이퍼 2는 서술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이제 파이널 테스트에서의 시험지 구성인데 보통 학교에서 내신 평가, 단원 평가도 똑같이 같은 구성으로 거의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면은 객관식 문제는 사실 공부를 했으면 거의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물론 이제 그거를 외우고 다 이해를 하고 그 과정이 어렵지 공부를 했다면 문제에서 엄청나게 응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페이퍼 1이고 페이퍼 2에서는 뭐 조금 짧은 단답형 문제 또는 이제 서술형 조금 긴 문제 그리고 좀 많이 긴 문제 요렇게 문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당수의 문제들이 이 페이퍼 2에서도 역시 되게 응용이 많이 들어가고 막 복잡하고 이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알아야 할 것을 다 알고 왔느냐 그런 것들을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outline the causes of sickle cell anemia 이런 거는 되게 sickle cell anemia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거든요.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요거를 잘 배우고 나면은 사실 요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고요. 또 list one function of DNA 이런 문제도 그냥 DNA의 기능, 펑션이 뭐냐 이런 거 당연히 배우겠죠. 배우고 정리, 서술하는, 표현하는 방법만 한 번씩 연습을 해보면 사실 시험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뭐 muscle cell contraction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봐라 이런 문제들도 크게 응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문제예요.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죠. 개념을 다 흡수를 해야 돼 일단은.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걸 기본으로 깔고 더 얼마나 응용을 잘 하는지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런 능력은 이제 그 위에 쌓아 올라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기본 틀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잡아야 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큰 그림 안에서 디테일들을 채워 나아가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약간 이상한 말을 썼어요. 내 세포가 나보다 똑똑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제 큰 그림 안에서 디테일을 채워가는 과정이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괴로운 과정이 자칫하면 될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을 최대한 좀 재밌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학교 3, 4학년 때 이제 전공 과목 막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쩌면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나보다 똑똑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그냥 하는 일들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정말 똑똑하게 내 몸의 모든 펑션과 이런저런 기능, 역할들, 각각의 역할이 정말 최적화돼서 전체 내 몸이라는 이 유기체를 잘 움직이게끔 정말 모든 것들이 되게 잘 짜여진 역할과 기능이 어우러져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팩트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달달달 외우려고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고 이거를 막 외우려고 막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세포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받아들이시고 얘네들이 왜 이럴까? 왜 그럴까? 얘는 왜 이런 일을 할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은 왜 일어날까? 이렇게 왜에 대한 해결 과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상당 부분이 되게 연결이 매끄럽게 이해가 되면서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한다면 바이오도 그냥 괴로운 암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해가 되니까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암기를 한다랑 기억이 그냥 난다랑은 조금 차이가 있죠. 이게 당연히 그렇겠구나 하고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기억이 자연스럽게 나게 되어 있죠.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냥 외워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냥 막 이상한 말 만들어가지고 막 연상기억법 쓰고 해가지고 그냥 좀 유치한 방법을 써서라도 외워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요 왜라는 질문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런 방식의 수업을 항상 추구를 해요. 그냥 팩트만 하나하나 나열을 할 수업이라면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그냥 교과서 보고 또 서머리 가이드 같이 보고 혼자 공부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이 바이오에 있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납득을 시켜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고서 들어온 피드백이 바이오가 이렇게 재밌는 과목인지 몰랐다. 바이오가 재밌어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 강의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의인 것 같다라는 학부모님 피드백을 또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물고기를 내가 잡아서 떠 먹여서 이거를 생선 요리를 잘 해서 드실래요? 하고 이렇게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 없이도 내 수업을 이제 안 듣고 학기 중에서 계속 여러분이 혼자를 공부를 하더라도 물고기 잡는 법을 잘 터득해 가는 거 이거를 여러분께 꼭 길러주고 싶어요. 제 수업을 통해서. 네. 자, 그래서 요렇게 강의 특징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로드맵 한번 볼게요. Year 1 때죠. 일단 IBDP 이전에 보통 이제 90학년이 되겠죠.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11학년, 12학년이 IB Year 1, 2니까. 근데 13학년제 학생, 학교, NLCS 같이 13학년제는 여기서 이제 1년씩 추가하셔서 생각을 하면 돼요. NLCS는 이제 9학년, 부터 11학년까지 IGCSE를 배우고 있죠. 근데 요 학년에는 보통 IB에서 배워야 하는 내용의 이전에 필요한 그런 배경 지식 같은 걸 잘 쌓는 과정인데 이게 학교마다 수업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IBDP 시작하기 전에 내가 조금 베이스가 약하다 싶은 친구들은 사실 IGCSE로 정리를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IB 이전 코र्스가 IGCSE뿐만이 아니라 Pre-IB도 있고요. MIP 있고요.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딱 스탠더다이즈드 되어 있는 정리가 잘 된 커리큘럼이 요 IGCSE예요. 사실 Pre-IB나 MYP는 학교마다 또 선생님마다 재량이 너무 커서 어떤 걸 배웠고 어떤 걸 안 배웠는지 내가 체크를 할 수가 없는데 IGCSE 같은 거는 배워야 하는 거를 이제 다 배우고 넘어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IB에 있어서
IB로 연결되는 단원들의 연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때 많이 배운 거를 IB 때 그 바탕으로 써서 거기서 계속 쌓아 올라가면은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IGCS를 정리 아예 안 한 친구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시작 전에 이걸 빠르게라도 정리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자, Year 1 전 방학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여기가 여름방학이겠죠. 9월 학기 시작을 한다면 자, 이때는 DP Year 1에 대한 개념 예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무리하게 그 짧은 방학 때 막 1년치, 2년치 막 다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개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고기 잡는 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팩트 하나하나를 그냥 외우고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학기 내지는 1년 요 사이 정도 범위여도 괜찮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꼼꼼히 예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Year 1 시작을 하겠죠. 학기 중에는 이제 학교 진도에 맞춰서 단원마다 그리고 유형별로 문제를 아주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념 예습 때도 이 처음에 이제 배울 때도 문제는 당연히 풀어보죠. 근데 이때는 더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더 디테일한 개념들 이런 것도 채워 나가야 돼요. 자, 세부 개념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마다 그리고 뭐 나의 담당 바이오 선생님마다 그 가르치시는 세부한 정도가 또 다 달라요. 디테일을 어떤 선생님은 뭐 조금씩 가르치시고 넘어가고 어떤 선생님들은 엄청 디테일하게도 가르치시고 이거는 이제 학교별 상황에 맞춰서 세부 개념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채워 나가야겠죠. 그리고 이제 Year 1이 끝날 때쯤 마무리할 때 요때는 Year 1에서 배운 거를 다 총 점검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체 점검을 할 때 뭐 개념과 문제를 그냥 빠르게 같이 봐야겠죠. 네, 이렇게 해야지 Year 2 가서 새로 배우는 개념들 쌓아갈 때 무리 없이 바탕이 잘 쌓인 채로 갈 수 있고 또 이제 그 이후의 시험들이 보통 이제 Year 2 때 단원 평가들도 대부분 학교에서는 누적돼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전 단원들에 대한 범위가 섞여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미리 이때쯤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자료 정리,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이제 쌓아온 개인적인 자료들이 다 있겠죠, 학생들마다. 그런 것도 한 번씩 싹 단원별로 내가 이제 공부하기 편하게끔 정리를 좀 해보세요. 자료가 막 흩어지면은 공부하기 싫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이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렇게 해서 Year 2 때, 자, 여기 별표는 잠시 보여드리면요. 자, 여기 별표가 이거 만약에 뭐 못했다 해도 이때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별표를 쳐놨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두 시기의 공부. 이제 다른 거를 못해도 이 두 개만큼은 정말 공들여서 공부를 잘 해야 점수 관리가 잘 돼서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넘어가서 Year 2 때 볼게요. 비슷해요. Year 2 이제 시작 전 방학에는 아무래도 이제 Year 2에 대한 개념 예습이 또 들어가야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분량은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뭐 쓱 훑어서 보지 말고 꼼꼼히. 그러니까 빠르게 겉핥기로 보는 건 좋지가 않아요. 범위를 그냥 좀 차근차근 1년을 다 못 보더라도 디테일한 것들이랑 좀 깊이 있게 뭐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외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똑같아요. 뭐 요거 다 괜찮죠. 뭐 세부 개념 채워 나가면서 뭐 문제 연습하고 요런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파이널 시험. 파이널 시험이 이제 보통 Year 2 때 보게 될 거예요. Year 2에 이제 여기 지우개 때문에 약간 말렸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없애고. 자, 파이널 시험에서는 이제 전체 2년 동안 배운 범위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가죠. 보통은 이제 5월에 시험을 많은 친구들이 볼 거고요. 뭐 호주에 사는 친구들, 또 일부 뭐 싱가포르 학교들 11월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파이널 시험 때는 이제 전체 범위를 싹 봐야 되는데 이때는 다시 보기는 힘들고 그냥 문제로 빨리빨리 본 다음에 내가 이런 부분이 어렵네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보셔야 돼요. 해서 이제 파이널 대비를 하셔야겠고 마지막으로
자, 1번부터 6번 과정 동안 요 IA에 대한 공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IA가 뭐죠? 논문이죠. 논문 평가. 학교에서 이제 IA 주제가 딱 여러분 IA 주제 골라오세요 하고 선생님이 처음에 요 과제를 내려고 딱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면은 그때부터 뭔가를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이 과제가 나오는 시기는 학교마다 또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Year 1 때 이 과제가 나올 수도 있고 Year 2 때 이 과제를 시작해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마다 조금 다른데 사실 이 전체 2년 동안에 IB 그 컨셉 공부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실험들, 다양한 그 개념 연계되는 실험들 이거에 대한 공부를 꼼꼼히 하는 게 사실 요 IA에 대한 대비를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따로 떼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실험에 대한 이해를 잘 공부를 볼 때 실험에 대한 이해는 항상 중요하고요. 또 랩 리포트를 쓰는 거는 이제 IA에서 원하는 스타일과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평소에 단원 평가마다 맞춰서 학교 진도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들로 랩 리포트 쓰는 연습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해놔야 IA가 딱 나왔을 때 너무 당황하지를 않고 또 어떤 토픽이 내가 관심이 있었는지 내가 무슨 주제에 리서치 퀘스천 쓰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안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제 인강이 IB 케미스트리 강의가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준비한 건데요. 사실 IB 바이올로지도 지금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근데 추후에 촬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IB 바이오는 이제 참고로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90학년 때 IGCSE 정리를 하고 오는 게 좋다라고 했죠. 근데 저희 IGCSE MIP 바이오 인강이 마스터 프랩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Year 1 시작 전에 내가 바이오 해야 되는데 나 바이오 잘 못할 것 같은데 나 공부를 좀 안 했는데 싶은 친구들은 요 IGCSE 인강으로 빠르게 공부를 정리를 하시고 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는 이제 개념 예습을 하실 거고, 뭐 학기 중에, 요때는 이제 개념 인강 같은 게 뭐 같이 보고 하면은 뭐 단원들마다 학교 진도 맞게 골라서 보실 수가 있어서 좋은데, 이거는 아직 제 IB바이오 인강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냥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요 슬라이드에서는 요 바이오 인강,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표랑 상세 계획표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Year 1 바이오, 그리고 Year 2 바이오, 스탠더드, 그리고 하이어 레벨 순서대로 소개를 드릴게요. Year 1 시간표부터 자 1차, 2차 두 번 텀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1차 요 기간대, 그리고 2차는 그 이후 기간대죠. 똑같이 전체 SL은 3주, 하이어 레벨 친구들은 4주까지 듣는 과정이고요. 1차, 2차는 뭐 진도나 수업 구성 이런 거 차이 전혀 없고 그냥 가능한 시기에 골라서 들으시면 됩니다. 시간표도 여기 나와 있죠. 월수금, 저녁 때 들으시게 되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을 하고 할 예정이에요.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는 저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효율에 있어서는 걱정을 정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온라인밖에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수업 계획표를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스탠더드랑 하이어 레벨 공통 범위를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더드 레벨 친구들은 요 3주차까지 들으시면 되겠죠. 뭐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바이오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냥 1, 2, 3 요 순서대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순서대로 볼 거고요. 또 4주차에는 이제 하이어 레벨 친구들이 따로 하이어 레벨 온리 범위에 대해서 수업을 듣겠죠. 요 앞에서 배운 내용들 중에 이제 하이어 레벨 심화 부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내용들을 요 4주차 때 배울 거고요. 배운 개념들에 대해서 페이퍼 1, 2에서 뽑아온 문제들도 같이 다 다뤄볼 거예요. 네,
자, 1년 전체 과정을 커버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에 따라서 제가 이제 요 여름 특강 때 구성한 4주 수업이 학교에 따라 대략 뭐 60%, 그러니까 1년 범위의 60% 내지는 뭐 한 80%. 만약에 뭐 범위를 천천히 나가면 1년 동안 뭐 나가는 학교 수업의 100% 커버가 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대략 요 사이 정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나가실 내용의 요 정도를 요 수업으로 커버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무리하게 빠르게 진도를 빼서 1년 과정을 다 보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도움이 안 되진 않겠죠. 공부를 안 한 것보단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은 범위를 끝까지 다 못 보더라도 일단 물고기 잡는 법 배우자라는 거고요. Year 2도 똑같아요. 자, 순서대로 나갑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은 보통은 이제 뭐 이콜로지부터 Year 2 때 학교에서 시작을 하거나 뭐 에볼루션부터 시작을 하거나 요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제네틱스 요거는 사실은 Year 1 때 배우고 와야 되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좀 진도를 천천히 나가다 보면은 이 부분을 커버를 안 하고 이게 요건 이상한 순서로 뒤에 먼저 끌어와서 배우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수업이 만약에 Year 1 때 잘 안 이루어지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이 뒤에 요 챕터가 다 여기서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공부가 잘 안 되어 있으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하이어 레벨 친구들은 요 단원, 제네틱스 앤 에볼루션 이 단원은 아예 요 단원하고 요 단원 짬뽕된 챕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Year 2 강의 시작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 굵직한 거, 꼭 요것들 배울 때 알아야 하는 개념들만 뽑아서 빠르게 리뷰를 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Year 1 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건데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나랑 같이 정리를 하고 그 이후 범위를 같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숙제 똑같이 나가고요. 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넘겼는데 요렇게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내용은 모두 끝났고요. 좀 생각한 것보다 또 이번에도 영상이 길어졌네요. 요 앞에 이제 케미스트리 강의 설명을 좀 찍고 바이오도 찍었는데 자꾸 말을 하려다 보니까 막 흥분해서 말도 좀 빨라진 것 같고 말을 막 정해진 시간에 많이 하려다 보니까 전달이 잘 됐을지 조금 걱정이 돼요. 하지만 네, 수업은 더 매끄럽게 여러분께 질 좋은 수업을 선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 네, 아무튼 강의 끝에 가서 말리네요. 죄송해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 영상 모두 마쳤고요. 네, 방학 때 여러분과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재밌게 또 알차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